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소식을 전해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가 바다를 따라 움직이다가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씨는 해당 어업지도선의 1등 항해사 자격으로 2020년 9월 20일에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작업을 하다 실종되었는데, 이틀 뒤인 22일 오후 북한 측에 발견된 이 씨가 발견된 뒤 약 6시간 뒤 총격을 당해 피살당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낸 뒤 화장한 것조차 아니고 해상의 부유물 위에 올라타 있던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북한이라는 저 극악무도한 쓰레기 집단에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에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북한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의 탈순 악마 집단에게는 그런 상식 따위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참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니 정말 오늘 소식은 무슨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참담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하고 분노가 솟구치는 소식에 대해서 제 분노를 더 치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을 넘어선 최악의 대응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이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21일부터 24일 오후까지 총 3차례의 대면 보고를 포함해 4번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2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 보고를 오후 6시 36분에 받았다고 하는데, 북한 측이 이 씨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지 약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청와대는 해명했습니다. 그때 이 씨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 보고 이후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 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 라고 묻자 서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진짜 서 장관도 전임자 정경도 장관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란 느낌이 팍팍 듭니다. 더구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40대 공무원이 어째서 북한 바다까지 표류해 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이 씨가 자신을 월북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돈을 수천만 원씩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저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월북을 한단 말입니까?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은 이 씨가 그 정도 일로 월북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며 사고로 바다에 빠져 북측 해역으로 표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형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에게서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국방부가 실종 시간을 21일 오전 11시 55분으로 수정했는데 실제 실종은 이날 오전 2시에서 3시쯤 발생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초 실종 시간과 국방부가 보는 시간이 7, 8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국방부는 신고 시간을 실종 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조류가 24시간 중 6시간 간격으로 4번 바뀌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엉뚱한 장소를 수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사망한 것이다. 경계 근무 당시 열감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나 경계병이 근무를 잘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의 형은 동생의 월북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북에 도착했을 사람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0년 넘게 봐왔지만 동생은 독한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이게 개죽음이야 당한 게 아니면 뭔가, 정부가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구조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예측으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토로하면서 정부의 감시 시스템 오작동과 군의 경계 근무 실패 때문에 동생이 사망했다. 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 씨의 형은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데 당시 조류로 인해 떠내려간 동생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건은 실족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이지 자진월북으로 볼 수가 없네요. 여기에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1시 30분경에 화상으로 진행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당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6.25 전쟁의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아니, 북한의 저런 극악무도한 행위 때문에 우리 국민이 희생당했는데 이게 진짜 무슨 말입니까?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이 연설이 미리 녹화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한 것을 넘어서 최악의 사태 대응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군에서는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등 이번 사건은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매개체로 제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우리 정부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응으로 인해 고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태도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한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 사고를 당한 이 씨의 개인 책임으로만 몰면서 자신들의 소위 한반도 평화라는 그 허상이 깨지는 것을 전전긍긍하며 막으려고만 하는 모습에 전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대체 3년 동안 뭐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말한 평화입니까? 그동안 우린 대체 뭘 한 겁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